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이렇게나 많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오차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오늘부터 선거 소청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직접 나가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숫자를 수정한 사례가 최소 72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투표소 최소 56곳에서 투표자 수 집계가 틀렸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다시 고친 겁니다. 인천 검단의 경우 6천 명이 넘는 오차가 발생했는데 수정 사유로 집계 뒤 저장했지만 투표수가 상이함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기 군포에선 아침 7시 투표자 수가 12시간 뒤에 수정됐는데 투표자 수 수정으로만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수정 사유가 발생해 허가를 받아 정상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된 중앙선관위 소청심리변론에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방선거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 무효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희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는 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이슈는 단연 이거일 건데요. 충격적이죠.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가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트라이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0분 인터뷰입니다. 첫 주인공 선관위 국조특위위원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송 출연 꽤 오랜만이시죠? 당선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죠. 오늘 워낙 중요한 뉴스여서 제가 긴급히 출연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리포트에도 설명을 드렸던 투표율 조작 정황. 아예 야당에서는 이거 완전히 새로운 혐의고 선관위 의혹의 새 국면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선관위에서 매 시간마다 투표율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100표를 입력해야 되는데 100표가 아니라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표로 입력을 한 거죠. 예.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이거 다시 위에다 보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그냥 조작하는 걸로 덮은 거예요. 화면에도 안 나오지만 100명이었는데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명이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렇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럼 다른 투표소에 300명씩 한 것처럼 예. 허수를 집어넣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하지도 않은 투표율이 저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진짜 투표율이 저거 따라잡을 때까지 진짜와 가짜가 맞붙을 때까지 기다렸겠죠. 몇 그렇죠. 시간이나. 그러면 저희 정당도 매 시간 투표율을 보면서 마음을 졸였는데 그렇죠. 저 가짜 투표율 때문에 국민들이 농락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실시간 투표율이 조작됐는지는 앞으로 특수본 지켜보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김 의원님, 저는 제일 놀란 게 저 자체가 진짜 아무 구멍가게 회계도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들이 대화 메신저, 사내 내부 메신저에서 한 얘기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게 하자. 문제사항 알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저런 자체가 되게 만연해 있다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그럼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저 메신저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렇게 보고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저렇게 보고하지 않아도 들킬 일이 없다는 것. 그러게요. 그게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도성도 문제이지만 저게 어느 지역까지 퍼져 있을까? 비단 수도권일까? 아니면 전국일까? 그러면 이렇게 투표수도 조작을 했는데 그럼 득표수는 온전할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의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 무능? 무능까지도 100번 가서 무능이가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건 조작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새 맞습니다. 국면이라고 보시는군요. 의도성이죠. 지금까지는 무능해서 혹은 부패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도가 있었나?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그랬어요.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제는 의도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선거 개표 방송 적지 않게 진행해봤고 저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 나의 선택 김진 앵커가 진행할 때 개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투표율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마치 이제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점검하는데 그러면 거칠게 비유하자면 저런 투표율도 어떻게 어디가 오류가 났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이게 크게 보면은 유권자가 내가 투표를 할지 말지에도 안 미쳤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먼저 수사 상황이 알려져야죠.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투표율을 조작했던 규모가 얼마나 될까? 예. 전국에 얼마나 산재 있고 투표율을 조작했다면 해당 유권자 중에 몇 %가 저 투표율에서 영향을 받게 됐을까?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서 표가 결집이 되겠구나 라면 그게 우리 당인지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인지 모르잖아요. 예. 다만 정당 입장에서는 이 모내기 할 때도 투표 전날이냐 아니면 다음 날이냐 굉장히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의 투표 의지 예. 그리고 이 판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가 그럼 투표를 하러 갈까 말까라고 하는 그 앞으로 행동에 대한 결정까지 영향을 완전히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보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말이죠. 뭐 조심스럽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게 나나 투표 안 해도 되지 않아? 저 정도 투표율 높은데?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결국 투표율이 득표율에 100%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큰 문제고 새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특검이 성역 없이 끝까지 파헤쳐서 이번만큼은 특검이 국민들이 보실 때 단 한 명도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슈하지만 네.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으로 네. 최근에 저 봤어요. 저 올림픽공원 가서 핸드볼 경기장 안에도 가고 뭐 김 의원께서 실제로 여기는 CCTV가 있어요 없어요라고 문제 제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오늘 발표된 저 투표율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말고도 쭉 선관위 의혹 쫓아왔는데 오셨을 텐데 가장 충격적이고 혹시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의 선관위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가족 특혜 채용이 있지만 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예.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패의 온상이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연구하러 간다고 하면서 몰디브를 갔고 개표 참관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피렌체를 갔잖아요. 예. 그런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거제도 연구했는데 결국 선관위가 지금 하는 건 숫자 하나도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어.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5년 동안 예. 24억 그리고 선거 잘했다고 준비 잘했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55억 특별정려금을 받았고 예. 5년간 지자체까지 합쳐서 100억 넘는 세금을 펑펑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화답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군 장병 지금 15사단에서 장병 한 사람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게 이중투표로 알려져 있었었는데요. 예. 본인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병이 투표를 한 거예요. 피해는 2등병이고요. 저거 처음 듣는 일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국정조사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지만 예. 상대당의 반대로 관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여야 합의로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 그 뒤에 국방부가 슬며시 가져온 게 38명이 참정권 행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군 복무했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투표를 하고 하는데 한 명이 자기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근데 그걸 한 명이라 알고 봤더니 38명이었다는 걸 국방부가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슬그머니 선관위 국조특위 가져왔단 말이에요. 저희에게 자료 제출을 했죠. 자료 제출을. 그래서 어제 다시 38명이 맞냐라고 했더니 예. 전수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한 100명 정도 예. 그리고 국방망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터넷 통해서 약 100명 정도에서 200명 가까이 내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국방부에 신고를 했고 예. 사실 결과 조사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달라 했던 조사 결과까지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 청년들에게도 참정권이 박탈이 됐으면 온전하게 안보,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모른다. 누구도 선관위가 제대로 국민들의 단 한 사람의 표를 지켜주고 있는지,
단 한 사람 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늘도 혈세를 쓰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 뭐 저처럼 뉴스를 매일매일 꼼꼼히 쫓아보는 저조차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군장병들 네. 38명이 투표권 행사하지 못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네. 뭐 오늘 시트라이브 출연으로 좀 더 이게 문제제기가 되고 명백히 잘못된 일이니까. 뭐 선관위 문제 투표권 행사 못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38명이 못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이것도 또 제가 의심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38명까지 또 100명 넘게 혹은 그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다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책임 있는 정부의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저희야 국정조사를 이제 여기서 어영부영 끝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국민의 참정권은 이제 영영 저희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에 여당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언제까지 국정조사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우리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나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특조특위 연장 그 건 말고는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김은혜 의원이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문제제기는 다 공감하는데 반대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장도혁 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부실선거 들여다보는 건 좋은데 마치 선관위 서버까지 들여다보면서 이게 부정선거에 올라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선관위 서버는 저는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의도성이라는 게 오늘의 이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시지 않도록 강도 높게 특검이 그리고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인지수사,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이 사안은 국민의 권리, 헌법적 권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서야 된다. 다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렇죠. 또 뒤집기 위한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 저는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의도가 있는 선거였다라고는 저는 판단하는 단계가 아직 이르다. 그리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특검으로 그리고 국정조사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투표율 조작 의혹, 조작 정황 국민의힘의 국조특위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과 함께 해당 의혹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중앙선관위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 투표율을 전산해서 허위로 입력한 이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가 투표율을 실제와 달리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합수본은 경기도의 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 수를 선관위 전산망에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될까봐 다른 투표소의 투표율 수치를 고치기까지 했다는 게 지금까지 합수본 수사 결과입니다. 투표소 한 곳에서 실제 투표자보다 많이 입력한 수치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가 투표자 수를 입력할 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조작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기록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투표소 직원이 문제 발생 사실을 알리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이 같은 전산 입력 방식을 조언해준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면 상부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고 수정해야 하지만 이 원칙이 무시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소 외에 다른 지역 투표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합수본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돼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또 누구 책임인지 규명하는 수사였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수, 즉 투표자 수가
전산에 조작 입력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경기도 소재 투표소에서 이런 조작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경 합수본이 경기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투표자 수 입력이 조작됐다. 어떤 방식으로 조작됐다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100명이 투표한 곳에서 투표자 수에 0 하나를 더 붙이면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예, 단숨에 이 투표율에 900명이 늘어난 걸로 반영이 되면 당연히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900명에 대해 여러 다른 투표소에 투표자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게 수사팀이 포착한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날 1시간마다 이 발표했던 투표율, 그게 다 틀린 숫자였던 건가요? 네, 실제 투표한 사람 수보다 많은 수가 입력되다 보니까요. 이 발표된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현재로선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에서 입력한 이 투표자 수를 집계해서 투표율을 발표해 왔습니다.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6월 3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합수본은 1시간마다 공표된 이 투표율이 실제 투표율과 달랐던 지역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개표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인데요. 합수본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투표소에서 잘못 입력한 수치가 수천 명 단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의 투표소 한 곳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투표소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치를 임의로 고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한 대화 내역도 확보했는데요.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투표자 수 오류 수천이 아니라 그 단위가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매시간 발표되는 이 투표율이 실제보다 높게 발표됐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심리로 투표소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오늘 합수본의 압수수색도 투표율 조작이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결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와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게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나경원 의원도 선거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이게 실수나 무능의 문제였다면 투표자 수와 투표율 조작, 전산 조작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의도적,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네, 시작되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님의 얼음이 퍼포먼스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이크도 특검을 좀 해야 되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이렇게 뜻깊은 퍼포먼스 행사를 하게 돼서, 그리고 저녁에 용인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광장에서 싸워 오셨습니다. 때로는 가짜 뉴스, 음모론으로, 극으로 평가받으면서 힘들게 계속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이것은 부실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까? 네, 오늘 마침 검경 합수본에서 투표율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어서 장동혁 대표는 하루 종일 선관위와 관련된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국회 앞에서 저런 퍼포먼스 행사가 있었고 선관위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외부 집회도 나간다고 하네요. 강대규 변호사님.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열심히 갔었는데 마침 오늘 선관위 이슈가 또 생기면서 목소리에 조금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장동혁식 리더십의 빛을 낼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식 리더십은 뭐냐면 정치인으로서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서면 나를 따라라 하는 게 장동영식의 리더십인데 예. 필리버스터를 했었고요. 또 단식 투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선거 소청에서는 직접 정당이 당사자이니 당대표로서 직접 선거 소청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변론을 할 테니 생중계를 해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도 오랜만에 국회를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 참정권과 관련된 행사와 일정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일정을 소화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정이 계속될 것이고 장동영식 리더십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맞는데 지금 이 참정권 관련해서는 적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정권 시위와 관련해서는 적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관위 수사 얘기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경 합수본이 투표율 조작 정황을 확인을 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근데 이게 좀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투표율이 잘못 기입이 되면 보고를 한 다음에 재승인을 거쳐서 수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집계가 안 맞으니까 돌려막기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서 많이 비난하시잖아요. 정치적 레토릭이다. 스스로 선관위가 그걸 자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부정선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더 이상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부정선거론의 음모론이다. 어떻게 그렇게 치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무엇보다 그게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 관리 전체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게 바로 이번 선관위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여러 번 지금 이런 시그널이 있었죠. 이 투표에 털리자 허위 입력 이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용지 지방 선관위에서 용지 부족 계속 있다고 하니까 이 요구조차도 묵살했다고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게 비상이 대법관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뭐 고귀한 법관이야 뭐 하면서 굉장히 독립 기구야 하면서 감사를 받지 않고 정말 자기만의 특정 그 성 영역에서의 그런 자기만의 왕국을 꾸렸던 선관위의 폐해가 이번에 완전히 그 민낯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장윤호 대표님이 그런 것들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참정권이 무너진 거에 대해 참정권이 국민들에게 수호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6.3 선거, 지방선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거는 하나의 많이 다뤄야 될 민생 아이템 중에 하나로 다루시고 지금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부터 해서 지금 뭐 주거, 일자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야당 대표가 거기서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면 비판도 하시고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셔서 좀 더 나은 같은 공동의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 제일 야당 대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대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시를 들어본 건데 네. 선관위가 수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틀렸는데 나중에 언젠간 맞아지겠지라고 하면서 수치를 틀린 채로 그대로 방치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관리 부실이었다, 무능이었다, 과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는 불법적으로 불법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공정자 기록 위작죄이고요.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전산에 입력을 해서 전산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네. 사실 선관위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전산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 부실선거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네. 오늘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당일 개표, 수개표를 외치는 국민들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거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앞으로 그 정치적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도 좀 파생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서 좀 하나씩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근데 투표율이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때 저희도 선거방송 하면서 투표율이 지금 이 시각 이렇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독려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수치가 잘못됐다면 이것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산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사실은 개표된 게 얼마가 개표됐고 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각 후보별로 몇 %인지 그 계산하는 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선관위의 고유 업무가 투표용지가 과연 그러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보는 거, 네. 그다음에 개표할 때 개표지를 잘 세서 잘 분류하고 몇 표인지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입력이 되면 저희 이제 방송국에서 그걸 가지고 현재 몇 등이다, 뭐 얼마다. 어느 지역이 제일 높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전체 마지막에 해서 이제 뭐 검표하고 뭐 한 데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을 일단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인물이 빚어졌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선관위 직원들이 그 직장이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인데 이런 거를 그냥 수정을 뭐 임의로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선관위 조직이 평소에 뭘 하는 조직인지,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지금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또 회의를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문은요. 지금은 이건 당장 뭐 투표율에 대한 이제 잘못된 기록이었습니다만요. 최지문 교수님, 그럼 나중에 투표 결과, 이제 개표 결과는 제대로 입력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투표 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투표한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선관위가 잘못했고요. 예. 이런 행동을 하니까 문제인 거,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죠. 본인들이 만약에 잘못했으면 수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임의로 분산해가지고 숫자를 나눈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잘못됐죠. 예. 그러나 이거만 가지고서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아직은. 왜냐하면 투표 결과와 이거는 다른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꾸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할 수 있는 빈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100% 잘못했고요. 네. 개혁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뭐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 문제가 좀 일파만파 커지면서 장도혁 대표의 사퇴를 놓고 갈등하는 것은 좀 잦아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당대표 폐지 논의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리더가 꼼수를 부리지 않고 반듯하면 백성도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따른다는 정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실 지금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 구성까지 좀 미뤄진 상태에서 그 민생은 타들어가는 이상 그걸 안 하고 나홀로 당해투쟁, 시간이 갈수록 동료 의원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의 야밤 후보 교체 시도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짝퉁 행위이자 당원에 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어떤 법정 어떤 독립기관처럼 이렇게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정당의 책임지는 자리는 주요 이벤트에서 지면 그래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더 큰 또 기회를 본인은 보고 그 모습이 지금 보여야 될 때 안 보여주고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게 찌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최근 대안과 미래에서 당대표 폐지 문제를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안과 미래를 이제 저격하고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또 저렇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같은 짝퉁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강대규 변호사님, 네. 저게 좀 적절한 딱 맞는 비유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때보다 더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료 의원들로부터 외면받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송석준 의원께서는 당대표의 역할과 원내대표의 역할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당원들 전체의 총의를 받은 거고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받았잖아요. 동료 의원들이 이끌어가는 거는 그 원내대표이고요. 예. 당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다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생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민생의 재산권이 중요하냐 혹은 참정권의 침해가 더 중요하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의 충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당원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당대표 폐지론이 정말 황당한 게 네. 우리 채널A 언론사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 뭐 협회, 기관, 하다못해 아파트 반상회까지
대표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당대표를 폐지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대안과 미래에서 하고 있다.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미국은 황당한 제도인가요? 미국은 원내 정당 중심의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당이라는 조직과 원내라는 조직, 이게 사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 전체의 어떤 뽑히지만 또 원내대표도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회 할 때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각각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따로 분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분리돼요? 그럼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과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닌가요? 예. 그건 말로 오해한 것이고, 그리고 이 원내 정당으로 가자는 것은 우리나라가 워낙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정책 논란이 있으니까 네. 미국처럼 사실은 원내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후보자는 뭐 프라이머리 이런 거에서 뽑고 뭐 이런 것들을 제도로 논의하자는 것이지 그게 무슨 황당한 짓인가요? 뭐 당대표 없어도 원내대표는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뭐 교집합이면 당대표 폐지하면 원내대표도 폐지해야지 교집합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전 더불어민주당이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2005년도에 한나라당 때 입당을 했는데 네. 제가 정당인으로 있는 21년 동안 당대표 임기를 지키는 사람이 황우여 대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작년에 재보궐선거를 하고 이번에 다시 전당대 시즌이 왔잖아요. 당대표의 임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고요. 아까 미국 예를 드셨는데 그 미국도 당대표의 임기는 지켜줍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